화학천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화원에서 잠깐 배웠던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것을 잠깐 보고 들어갈게.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이 말을 같은 말로 쭉 나열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금속의 반응성이란 다른 금속보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 다른 금속보다 양이온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양이온되기 싫으면 전자를 잃기 쉽겠지. 전자를 잃기 쉽다는 말은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겠지. 주기 쉽다, 이렇게. 그지? 그럼 전자를 주는 거 그리고 잃는 거 우리는 뭐라고 되지? 산화라고 했잖아. 산화되기 쉽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오버 한번 해볼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 작아야 되겠지. 양이온되기 쉽겠지. 자, 이런 식의 다른 해석도 좀 필요해. 출제자들이 언어를 좀 파악하려면, 아,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런 금속들을 우리가 써놨단 말이야. 아, 지겹다. 와, 다 썼다. 이게 금속의 일반적인 반응성이야. 여기 중간에는 안 쓴 것들도 많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들이 좌측으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얘기해? 금속의 반응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금속 반응성, 이걸 줄여서 금속성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이것을 금속성이라고 얘기해. 대체적으로 금속성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일 때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대부분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잖아. 대부분이 그렇잖아. 원자 반지름이 크면 유액 전하가 작은 거거든. 핵의 힘이 약한 거라고. 그러면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이것도 대부분이야, 대부분. 왜 그러냐면 13족 2족에서 이온화 에너지 예외가 나타나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고,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금속성이 커지게 돼. 알카리 금속을 보면 알 거야. 알카리 금속은 니나가 큰 루비 세베서 프랑스로 튀었지. 프란시움이 제일 커. 그래서 알았죠? 자, 이렇게 이러한 금속성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금속은 금속끼리 반응하냐 안 하냐, 화학결합 못 하는 거야. 알았어? 자, 우리는 지금 주의할 게 하나 있어.
금속과 또 다른 금속은 화학 결합을 하지 못해. 절대 할 수 없어. 그지? 금속은 또 다른 금속하고 화학 결합을 할 수가 없고, 화학 결합을 하는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 혼합물로 섞일 수가 있다고. 알겠지? 혼합물로 섞일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얘들 같은 경우 우리가 반응성을 측정하는 건 순전히 전자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얘들의 결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주고받는.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전자를 주고받는 성질, 전자를 잃는 성향, 그러면 반대적으로 주는 성향도 되겠지. 이것을 보는 거야, 금속의 반응성은. 그러니까 금속이 반응성을 띠려면 양이온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양이온 되기 쉽냐야. 그렇다면 그런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산화되기 쉽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다 보면 금속의 반응성 실험에서는 그냥 금속만 갖고 비교하면 안 돼. 조건이 이래야 돼. 금속과 금속 양이온으로 비교를 해야 돼. 이걸로 비교해야 돼. 머리 깎았어? 근데 왜 늦게 와? 금속과 금속 양이온을 비교해야 우리가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다. 결국은 얘가 다른 애거든. 봐라, 얘하고 얘가 다른 놈이야. 뭐 예를 들어 B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 다른 이온이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조건에서 A가 B 이온에게 전자를 주잖아.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A는 뭐 되고 산화되고 B 이온은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금속성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실험의 결론이 이거야. A가 B한테 이 전자를 줄 수 있으면 결국은 A는 B보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한다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 그 수용액의 반응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 굳이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마. 아래는 썼죠? 여기 지우지 말아야겠네. 자, 실험을 하나 보자. 아연판이 있고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어. 얘가 이렇게 되었다고. 안 나온다.
자, 이 실험을 하려면 우리는 얘를 금속이라고 부르면 되고, 실험 조건이 이 아이를 금속 양이온이라고 부르면 돼. 그럼 얘의 역할이 뭐냐? 황산이온의 역할은? 자,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연하고 구리이온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 지금.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우리는 지금 아연하고 구리이온이 반응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응성도 아연이 산화되었고 구리가 환원됐으니까 이렇구나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런데 저 황산이온의 역할이 뭐냐고. 대부분의 수용액에서의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측정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건 보여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일단 아연 금속이라는 거하고 구리 이온, 이 색깔이 푸른색이죠. 얘가 푸른 색깔입니다. 보여진다는 거죠, 눈에. 그리고 얘가 이제 푸른색이 나중에 가서 무색으로 바뀌거든요. 수용액의 색깔이. 이걸로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나 자주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그럼 저 황산이온의 역할은, 수용액은요 항상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황산이온은 전하의 합이 0이 되기 위한 구경꾼 이온 역할을 합니다. 구경꾼 이온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반응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금속 반응의 실험이야.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보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일부 학교들이 가면 1등급 문제로 학원에서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어떤 말이냐. 지금 얘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알자이온 반응식이 꼭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그냥 여기서는 반응성만 비교하면 끝나거든. 화투에서는. 거기 보시면 몇 개의 금속이 일어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봐요. 그 페이지 291쪽에 가게 되면 구리판하고 질산은 수용액 그리고 뭐 이렇게 실험 3개가 보여지는데 하나만 더 적어볼게. 자, 구리가 있어요. 구리를 질산은 수용액에 집어넣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이 나오죠. 그러면 구리가 은 이온한테 전자를 주게 되는 거죠. 한 번에 2개씩 줍니다. 근데 은은 이렇게 수용액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개가 필요해, 2개가. 왜? 은 이온 하나당 전자 하나 받아서 환원되거든요. 여기서 2개. 질산은 벌써 2개 써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반응성을 얻을 수가 있죠.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당연히 수용액에서 이온이 된 구리가 은보다는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만에 하나 이런 식의 실험이 나오면 어떨까요? 봐요. 은을 넣어보는 거죠. 어디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어보자. 넣었더니 반응을 안 해요. 이건 반응성이 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구리가 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어요. 없어. 줄 수가 없는 거야.
반응성이 큰 금속이 작은 금속한테 전자를 줄 수는 있어도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큰 금속한테 전자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아까 금속도를 쭉 나열했던 건데,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대부분의 너희들한테는 뭐가 나오느냐, AB라고 임의의 원소로 그려주면서 나와요. 자, 제가 퀘스천 문제 하나 보여줄게요. 퀘스천. 자, 이러한 비커예요. 여기에 BNO3 수용액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그냥 BNO3라고 쓰여있으면 B는 플러스 1가예요. 무조건 질산이 마이너스 1가니까 이건 굉장히 양반이지. 그냥 저는 못되게 시험을 내볼게요. 얘를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B이온이라고 써볼게요. B이온이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B이온은 양이온입니다. 이 안에 음이온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A 금속을 넣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 간만에 한번 물어볼까? A 금속 산화수 얼마인지 아는 사람? 까먹었죠? 응? 괜찮아, 얘기해요. 용기 있게. 네가 지금 얘기했던 거 얼마? 0이요. 0입니다. 호돈소는 0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아주 기분이잖아요. 이 B이온은 양일까 음일까? 산화수가 양이겠죠. 금속이온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잘 봐요. 우리가 산화환원을 했는데 화원에서 배운 거 이용하면 좀 더 이해가 쉽잖아. 산화수 개념이 뭐가 있었어, 얘들아? 호돈소는 0이다라고 했어. 0. 걔가 산화수가 플러스가 됐으면 증가했잖아. 이러면 산화라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얘는 뭐야? 플러스지. 0으로 됐잖아. 이런 환원이라고. 지금은 너희들이 보면 아, 지금 산화환원 실험하는 거구나 라고 딱 알아채야 되는 거야. A 금속을 B이온이 있는 수용액에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야. 여기는 넣어준 A 금속 이렇게 표현해주고, 개수가 되겠죠, 개수. 여기는 전체 양이온수 이렇게 적어줄게요. 첫 출발이 얼마였냐면 8N이었어요. 8N. 근데 얘가 2N을 넣었더니, 아이고 너무 줄였다. 이렇게 된 거죠. 6N이었어요. 니들 금속이 가질 수 있는 산화수는 몇 가지만 배웠어? 1부터 3까지만 배웠잖아. 알루미늄 3가 플러스까지만. 그치? 그러면 니네 A, B는 각각 산화수가 몇일까? 지금 이 그래프 딱 보고. 잘 봐. 여기 전체 영양소가 몇이라고 했어? 6N이지. 이 안에, 아, 니네 이거 반응한 건 알아? 지금 반응했다는 건 알아? 그지? 반응했지? 그러면 요 8에는 누구만 있는 걸까? B이온만 있는 거겠지. 근데 6N에는 누구 있을까? B이온도 있고 누구도 있어? 들어간 A이온도 있겠지. 이렇게 맞지? 그지?
자, 결론은 8N이 6N이 될 때 음이온은 변했냐 안 변했냐? 8N이 6N이 될 때 음이온 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일정하단 말이에요. 얘는 구경뿐이니까. 음이온 수가 일정하잖아? 전하량도 일정해. 이건 뭘 의미하지? 수용액은 전하량이 0이 돼야 되잖아.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건 양전하량도 일정하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이 8N에는 자, 우리 B 이온만 있는데 얘 전하를 B 플러스로 할게 이렇게. 얘만 있고 6N에는 얘와 얘가 존재하잖아 이렇게. 둘이 존재하잖아. 근데 얘가 몇 N 있어? 8N 있다며 8N. 그럼 여기는 모르겠지만 얘가 2N 들어왔을 거 아니야. 2N 녹았으니까. 그럼 얘 몇 N 있을까? 4N 있겠지. 그래 합쳐서 6N이 되는 거 아니겠냐? 맞지? 그러면 결국은 얘들은 자 둘이 곱해보자. 플러스 B 전하량에다가 8N을 곱한 값과 플러스 B 전하량에 4N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전하량에 2N을 곱한 값이 전하가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얘들은. 자 N은 지워버리고 8B는 4B 2A가 되어서 4B는 2A가 되겠지 이렇게? A, B가 몇 대 몇일까? 1대 2가 되겠지? 그래서 B는 플러스 1가고 A는 플러스 2가여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 알았어? 이해 갔어? 여기서 왜 같아야 된다 그랬어? 음전하는 변하지 않으니까 전체 전하는 일자가 유지되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바보 된다고. 이게 정석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풀면 시간 엄청 걸려요. 내 말을 잘 들어봐. 이 이온수 문제는 선생님도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애들 있지. 조금 어려운 학교 가고 1등급 막 그리고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오거든. 1학년 때부터. 충고는 1학년 때 내요 이거를. 이거는 분명히 수능 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수능에서 안 냅니다. 근데 내신에서 등급을 가리려고 선생님들이 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꿀팁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팁이냐? 잘 봐요. 얘들을 찾는 건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1, 2, 3의 비교를 하거든. 지금 정확히 말하면 양전하는 금속의 양전하는 1가 아니면 2가 아니면 3가밖에 없어요. 근데 1가, 2가를 제일 많이 냅니다. 시험에. 근데 걔들 찾는 방법이 뭐냐? 잘 들어. 얘가 바로 첨가하는 금속이지. 이게 애초에 있던 상대방 이온의 숫자지. 얘를 넣었는데 얘 숫자만큼 줄잖아. 2N을 넣었는데 얘 숫자만큼 줄었어. 그지? 보이지? 그럼 1대2야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 1대2 관계 애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 왜? 얘 숫자부터 2배 숫자가 주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그냥 이 개수만큼 줄게 되는 경우라고. 알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너네가 플러스 1가째가 18개가 있어. 18개. 아니 얘가 플러스 1가인지도 모르겠어. 어떤 A 이온이 18개가 있는데 B 금속을 넣었더니 9개를 넣으니까 반응이 다 끝났대. 9개를 넣으니까 반응이 다 끝났대. 정확히 얼마 줄었어? 9 줄었잖아. 그지? 18개 A 이온이 있는 곳에 B 금속 9개를 넣었더니 얘가 9개가 된 거야. B 이온이. 그리고 반응이 끝났어. 그러면 1대2 관계 아니야? 전하량이? 맞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보고 얘가 20개가 있는데
어떤 금속을 6개를 집어넣었더니 14개가 된 거야? 그럼 들어간 놈이 전하 큰 건 알았지. 그지? 들어간 놈이 전하는 클 거 아니야. 전체 이온수가 줄었으니까. 근데 들어간 개수만큼 줄었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온은 플러스 1가고 들어간 애는 플러스 2가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1대2의 관계가 그래. 들어간 금속 수만큼 이온수가 줄면 아, 얘들은 전하가 1대2 관계구나. 알겠냐? 1대3의 관계라든가 2의 3의 관계는 또 공식이 있어. 근데 1대2 정도는 금방 니들이 눈치채니까 알아두라고. 그럼 결론. 이 실험을 보니 반응성은 A가 커, B가 커? 누가 큰 것 같아, 실험은? 이 실험은 A가 커, B가 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 누가 큰 것 같아? 아까 금속의 반응성 뭐 되기 쉬운 거라고 했지 내가? 산화되기 쉬운 거, 양이온 되기 쉬운 거. 봐라, B이온은 그 주제에 안 맞잖아. B이온은 이미 양이온 돼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누굴 봐야 되냐? 얘를 봐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보는 포커스가 누구냐면 얘야, 얘. 이 A 금속이 산화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A가 B보다 반응성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다고. 알았어? 지금 반응했어, 안 했어? A 했지? 그럼 산화된 거지? A가 반응성이 크다고, B보다. A한테 A가 전자를 줬잖아. 누구한테? B한테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B보다 반응성이 큰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아니, 결국 이 어려운 건 알고 기본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니? 우리 기본하고 있는데. 알겠냐? 무슨 말인지? 되었지? 그러면 하나만 더. 만약에 이런 실험이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되라. 이 비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A 금속을 담고 여기 B 이온이 있어. 자, 결과. 시간이 흐르는데 총 이온수라고 적어볼게. 지금 이 수용액의 이온수가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지. 그럼 이거 반응한질 했다 안 했다 알 수 있냐 없냐? 없지. 반응이 안 일어났다가 아니야 니네. 왜 그러냐면 A 금속과 B 이온이 전하가 똑같으면 이온수 안 변해. 맞지? 근데 하나 더. 시간당, 자 여기다 금속판의 질량을 써놓을게. 얘가 이렇게 되었어. 반응했냐 안 했냐 이거? 당연히 반응했겠지. 맞지? 다시 말하자. 이 금속판의 질량이 커졌다는 건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 A 금속판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어쨌거나 반응은 한 거라고. 알겠어? 그럼 일단 첫 번째. A, B의 반응성은 누가 더 크냐? A가 더 큰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금속성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반응했다는 거야, 이거 보고. 그럼 니네는 이건 알 수 있겠다. 얘들의 이온의 전하는 어떨까? A하고, 자, A를 M 플러스를 하고 B를 M 플러스라고 한다면
M과 N은 같다는 건 알 수 있어. 이온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맞지? 질문. 금속 원자 한 개 질량은 누가 더 클까? A하고 B 중에. 금속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누가 더 클까? 고민 좀 해봐. 마이크. 치아라마, 이거. 필기하느라고 정신없고 생각은 안 해? 띵킹! 니들이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는 줄 알아? 이 실험 자체가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니들한테. 응? 봐라. 니들 눈에 보이지는 않아, 이것들이.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다 막 이게 써준 거, 이거. 왜 이거 왜 써주겠냐? 이 눈에 보이니까 푸른 색깔이 막 사라지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니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해서 저런 실험이 나오는 건데, 실제 그 안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산화된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금속이 산화된다는 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다. 뭐지? 녹는다는 거 이렇게 녹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M 플러스 이온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산화인데 산화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산화와 누가? 환원이. 맞지? 그러면 이 B 누가? N 플러스가 석출이 된다고 여기에. 그러면 결국 여기가 이렇게 닥치닥치 이렇게 비금속이 이제 석출이 될 거거든. 그런데 이 금속판의 질량이 는다고. 누가 더 무겁냐고. 이제 좀 해석이 되냐? 민생이 해석이 되면 나 보고 웃어. 어색한 웃음인데. 내 말 들어봐. 이 교실이 금속판이야. A 금속판. 니들이 누구라고? A야. 알겠지? 너 산화수 얼마야? 내 말 안 들었지? 넌 누구야? 자, 다시. 컷. 자, 다시 얘기해봐. 우리는 이 교실 안에 있잖아. 우리는 A 금속이라고 지금. 저 교실 밖에는 B 이온들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니들이 쟤들보다 반응성이 커. 그래서 교실 밖을 딱 쳐다보다가 B 이온이 있네? 너 일로 와. 뭘 줘? 전자를 주는 거지. 냐? 감사합니다. B 이온이 받겠지. 그리고 니들은 저 자유로운 수용액 속으로 가는 거야. 이온으로. 그럼 돈을 받은 B이온은 어떻게 해야 돼? 교실로 들어와야 돼. 이게 1대1이라고 1대1 지금 전화가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이런 경우는 말이야. 봐. 구리 하나가 전자를 두 개를 주잖아? 근데 받을 이온이 저는 하나밖에 필요 없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야 하나 친구 데려와. 친구 둘이 데려와. 둘이. 그게 무슨 말이야? 구리는 하나가 이온화 돼야 되는데 걔는 전자를 한꺼번에 두 개씩 주는 애야. 근데 밖에 놀고 있던 이온들은 하나만 받아도 되는 애야. 그럼 구리 이온 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이온들 둘이 와서 전자를 받아서 둘이 교실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이온수가 줄 수밖에 없지. 이해 갔어? 근데 지금은 뭐야? 1대1이라니까? A 이온 하나 나가면 P 금속 하나 들어온다니까? 이해 갔어? 근데 이 교실의 질량이 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간 놈이 무거워? 들어온 놈이 무거워? 들어온 놈이 무겁죠. 그래서 B가 원자량이 크다고 지금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떤 말인지?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막 문제를 만들어낼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문제 보드진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기출문제라는 건 딴 애들도 한 번쯤은 다 풀어본 거고, 그럼 니들은 걔들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냐? 빨리 풀어야 되거든, 빨리. 저런 스킬을 알고 있으라고. 들어간 금속수만큼 전체 연수가 준해? 무조건 1대2야 그건. 알았어? 그런데 여기처럼 얘들 1대1로 이온과 금속이 서로 산화하는 반응하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금속판의 질량. 이건 뭘까? 하나가 이온화돼서 나갔는데 하나는 석출됐는데 이 금속판이 자꾸 질량이 증가해? 그럼 석출된 놈이 질량이 큰 거죠. 1대1로 교환했는데. 반대로 잘 들어봐. 여기서 내가 이거 하나만 바꿀게. 요거 대신에 내가 이거 이렇게 그려볼게. 그래프를. 여기다 이거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되었대. 이러면 원자량은 A가 크겠냐, B가 크겠냐? A. 왜? 설명해봐. 나오는 게 기준이 누구야? 금속판이야, 수용액이야, 기준이. 그지? 이거 잘 들어. 얘 이해한 거라고. 교실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교실 밖을 기준으로 한 거야, 수용액. 그러니까 저 밖에 입장에서는 B를 뺏긴 거잖아. 어디에? 금속에, 교실에 뺏긴 거잖아. B가 수용액에서 놀던 애인데 걔가 들어가 버리고 A가 다시 들어왔잖아. 근데 밀도가 늘어나. 그러면 녹아 들어온 A 이온 때문에 질량이 커진 거 아니야. 그치? 밀도가 커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얘가 답이 된다고. 산화되어서 들어온 이온의 원자량이 더 크다. 아, 조심할 거. A 금속과 A 이온과 누가 더 무거워? A 금속하고 A 이온하고 누가 더 무겁냐고. 화학은 똑같다고 얘기하라고 했지. 왜? 전자는 무시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치? 그러니까 원자량은 이온의 원자량이나 아니면 그냥 원자량이나 같다고 봐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가 좀 어려운 거야. 지금 너희들은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 양이온화 되는 것이 반응성이구나 라고 조금만 이해하면 돼. 알겠어? 진짜는 이게 더 어려운 말이야. 이해는 갔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거기 탐구자료창에 탐구 자료를 한번 볼게. 먼저 잘 들어봐. 수용액은 황산구리 수용액. 첫 번째 세로줄 봐라. 실험.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판은 아연판이야. 됐지? 반응했어 안 했어? 반응했지. 구리가 속출됐잖아.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크다고? 아연이 큰 거라고. 참고적으로 아연판 써있지 거기에. 아연판 글씨로 써있잖아. 걔 산화수 얼마야? 0이라고. 알았니? 아연판은 산화수가 0이야. 그 0이 산화수 뭐가 돼서 2가 플러스가 된 거야. 아연 2가 플러스. 알았지? 그러니까 아연은 산화된 거라고. 그렇다면 구리가 속출 이렇게 써있지 한글로. 그 구리는 산화수가 얼마일까? 0이야. 알았니? 그러면 구리 이온은 산화수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줄었지. 걔가 환원된 거라고. 다시 가운데 황산 아연 수용액의 구리판 봐봐. 황산 아연의 아연은 양의 산화수를 가져. 2가 플러스 구체적으로. 그런데 구리는 산화수가 0이야. 근데 변화 없대. 반응 안 한 거야.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크라고? 아연이 큰 거야. 이해 갔어? 구리가 반응성이 컸다면 전자를 줬겠지. 아연 쪽으로.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겠지.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세 번째 봐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어보자. 누가 산화수가 0이라고? 구리판이 산화수가 0이야. 반응을 했지.
은이온은 산화수 플러스 1에서 은으로 속출됐단 말이야. 0으로. 환원된 거라고. 다시 말해서 구리파는 구리이온으로 산화된 거고. 누가 반응성이 크다고? 구리가 큰 거야. 이해 갔어? 왼쪽 아래로 내려봐. 자, 금속판이 아연판을 집어넣으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집어넣으면 반응 안 하죠. 왜요? 황산구리 수용액 자체의 구리이온이 은보다 반응성이 크니까요. 알겠어요? 또 가운데 황산 아연 수용액에 은판을 집어넣어요. 반응 안 하죠. 여기까지 니들은 반응성 서로 상대적 비교 됐냐? 누가 반응성 제일 크냐? 아연이 제일 커.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은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반응성이 작은 애들이 실험이 되려면 반응성 작은 애들이 이온으로 있어야 돼. 반응성 큰 금속이 중성 금속으로 있고 걔들이 이온한테 전자를 줄 능력치가 되는 그런 실험을 만들어야 실험이 일어나. 알았지? 다시 고개 들어봐. 얘들 실험을 한다. 이 실험이 일어나려면 누가 반응성이 커야 된다? A가 반응성이 커야 된다. 됐지? B가 반응성이 커버리면 반응 안 일어난다, 애들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자, 밑에 확대경에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이온수의 변화와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가 써 있거든? 잠깐만 볼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거야. 이 금속이 있는데, 잘 봐라. 금속의 산화수는 니들 뭐만 배운다 그랬어? 1가, 2가, 3가만 배워. 알겠지? 요 세 개만 배운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산과 금속의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여줄게. 먼저 1족 나트륨과 염산을 반응시켜보자. 나트륨과 염산을 반응시켰더니 여기까지 좋아. 자, 수소는 이게 물질이야. 수소 기체. 그치? 여기다 2를 써야 돼. 그러다 보면 여기도 2를 써야 돼. 그래서 1족 나트륨 금속일 경우 2몰이 있어야 수소기체 1몰을 만들어낼 수 있어. 2대 1이라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되려면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 수소 이온은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온자 분자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밖에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트륨이 2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자, 반응성은 나트륨이 커, 수소 이온이 커. 나트륨이 크다는 걸 알아라, 이 뜻이야. 알았지? 선생님, 금속의 반응성을 배우는데 얘 뭐예요? 수소?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수소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알 필요는 없는데, 수소는 비금속인데도 전자를 주는 성질이 있잖아. 유일하게. 그지? 원래 비금속들이 전자를 받는 성질이 있는 애들 아니야? 근데 유일하게 수소는 전자를 주는 애들이야. 쟤 누구지? 귀엽다. 자리 비켜줘. 뭐 뛰어넘어갈 수 있는 슈퍼맨이었으면. 아이, 자리 뺏겼네. 수소는 비금속인데도 유일하게 전자를 줄 수 있는 놈이라 금속의 반응성에서 잘 비교가 돼. 2족 보자, 2족. 2족은 마그네슘을 대표로 잡까? 자, 마그네슘은 2가짜리야. 자, 염산과 반응을 시켜볼게. 염산 앞에 뭐 개수를 쓸 필요는 없지? AQ. 그러면 얘들은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식이 써질 거야. 이렇게.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겠지. 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들어 봐. 일단 CL이 2개 필요하니까 여기다 2개 써줘야 되고. 그럼 끝났네? 얘에다 2 쓰면 끝나. 2 쓰면 끝나는데 안 써져. 2. 이러면 마그네슘 1몰당 수소기체 1몰이 나오는 꼴이 되는 거야, 얘는. 왜? 수소기체가 되려면 수소이온 2개가 필요하거든? 근데 수소이온 2개가 수소 원자 2개가 되어서 분자가 되려면 전자 2개가 필요한데 마그네슘 하나가 전자 2개 주는 애라고. 이해 갔어? 자, 13족. 바로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과 염산을 반응을 시켜보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이렇게 된다고. 3가짜리이기 때문에. 물론 수소기체는 여전히 발생을 하는 걸로. 그렇다면 얘는 몇 개가 필요하냐? 3개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거야. 얘는 전자를 한꺼번에 3개 주고 얘는 전자 2개 필요한 애야.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 6이겠지. 3개 주고 2개 필요하니까 6이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 3을 쓰는 거야. 이러면 주는 전자수 총 몇 개? 6개. 받는 전자수 6개가 성립하잖아. 산화와는 주고받는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들 쭉 맞추면 돼.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6 쓰면 계속 완성. 결국은 너희들은 3개만 보자. 무슨 말이냐? 화학 반응식을 봤더니 이 산화수가 0인 애들, 이 산화수가 0인 애들이 반응을 했다는 건 결국 반응성 측면에서 보면 반응성은 누가 크다? 나트륨이 수소보다 크다. 마그네슘이 수소보다 크다. 알루미늄이 수소보다 크다라는 건 기본이고, 알았지?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 수소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2개 받아서 환원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1족은 금속이 2개 필요하고 2족은 그냥 하나 필요하고. 그런데 13족은 2개 필요한데 한꺼번에 3개를 줘. 그렇다고 얘한테 3분의 1은 잘라줘. 목을 치고. 그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의 짝수만큼 반응한다. 전자를 3개 준다면 6개 줬을 때 얘는 3개의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비대로 몇 대 몇? 2대 3으로 얘가 2몰 있을 때 3몰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이게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이것만 명심해.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는 동일해야 된다는 게 이 화학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대신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이거. 산화수가 0인 애들. 알겠지? 굉장히 푹 잔 얼굴이에요. 그죠? 요 근래에 최고로 얼굴이 뽀송뽀송해 보여요. 됐습니다. 이제 페이지 292쪽 가봐요. 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글뱅이, 옳지 않은 것은 X해보자. 1번.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은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칼카나마 아르세 니준합 수구수은 백금 그 표를 한번 쭉 봤잖아요. 가운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 있잖아. 누구? 구리나 은이나 뭐 수은이나 백금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금속 반응 안 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질산이 구리랑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예요. 알았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1번은 동그라미. 산수용액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은 수소보다 산화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붙이면요. 산화되기 어려우면요. 환원되기 쉽다도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산화되기 쉽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전자 잃기 쉽다, 양이온되기 쉽다, 이온 에너지 작다, 이런 거 이해 갔죠? 자, 두 번째,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과 구리를 각각 넣어요. 마그네슘 반응하죠? 구리 안 합니다. 그렇다면 1번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발생한 기체는 수소입니다. X. 마그네슘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죠? 수소는 구리보다 반응성이 커야 되죠. 세 번째는 X죠. 금속의 반응성은 당연히 순서대로 얘기해봐요. 마그네슘, 수소, 구리.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큰 거 맞죠? 자, 세 번째 문제.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과 은판을 각각 넣었어요. 반응성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거기 봐봐요. 반응한 게 아연판이죠. 그럼 아연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은판은 반응을 안 했어. 그러면 구리가 은보다 큰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세 개의 금속 중에 아연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구리고 그 다음 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다음 4번 그림을 딱 보십시오. 반응물에 누가 산화수가 0이니? 철이지. 철이 0이지. 그러면 철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철이 반응했냐 안 했냐? 했지. 그럼 철이 은보다 반응성 큰 거야. 포커스를 딱 맞추란 말이야. 산화수 0인 거. 철은 산화된다. 맞습니다. 야, 니네 혹시 이거 보자. 야, 철은 생성물로 가서 산화수가 얼마가 됐냐? 플러스 2가 됐지. 질산이온 2개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자. 철이 플러스 2가 되면 전자를 2개 잃었어. 그럼 그 2개 잃으면 그 2개는 은이 받아가야 되잖아. 은은 플러스 1가다. 걔 2개가 속출됐다 이 뜻이야.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가 똑같다 이런 뜻이라고. 반응성은 철이 은보다 큰 거 맞았고요. 여기서 괄호 3번 잘 봐요. 질산이온.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에서 보는 실험 중에 음이온이 반응한 실험은 단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해서 음이온은 수용액의 전하를 맞춰주기 위한 부경꾼 이온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걔들은 X. 수용액 속 이온수는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이게 1대2 반응이라고. 질문한다. 대답해라. 은이온이 100개 있어. 철, 금속을 11개 넣었어. 전체 이온수 얼마야? 양이온수 100개에 은이온 100개에 철 11개 넣었다고. 양이온수 몇 개야? 몇 개? 몇 개인지 몰라? 몇 개? 몇 개? 에? 네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몇 개? 이러고? 100개라고? 악수. 코로나 악수. 쫙 펴봐. 쫙 펴봐, 이렇게 손. 악수. 야, 배웠잖아. 일가와 이가의 시기들아. 안 들은 얘가 수업을 안 들었더니 나는 모르는구나. 열심히 들을 걸 후회하게 해야 되는데 너는 똑같아졌어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지. 일가와 이가는 일가짜리가 1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20만 개가 있든 간에 들어간 이가 개수만큼 준다고 했잖아 내가. 기억나? 왜 그런지 알려줄게. 못 외우니까 알려준다. 은이온이 100개가 있든 2만 개가 있든 잘 들어봐. 지금 은이온 100개가 있는 곳에 철이온 2가짜리잖아. 철을 내가 11개 넣었다고 그랬어. 11개면 2가짜리 11개면 전하는 플러스 22다. 맞지? 기지? 플러스 22만큼 은이온은 줄어야 돼. 몇 개? 22개가 줄어야 된다고. 알겠냐? 걔한테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22개가 줄면 몇 개냐? 78개잖아.
근데 거기에 구리이온이 11개가 다시 더해줘봐. 몇 개냐? 89개가 된다고. 결국 얘 들어간 11개만큼 준값이 나온단 말이야. 전체 이온수가. 그러니까 그 안에는 78개의 은이온과 11개의 철이온이 있어서 89개가 된 거라고. 알았니? 그 양이온수를 금방 구하려면 이가짜리 들어간 금속만큼 빼라고. 그냥 다시 질문한다. 은이온이 20개 있어. 철이온이 2개 들어갔어. 거기 양이온수 몇 개일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금방이잖아. 18개지. 피부 아주 탱탱해졌어. 아주 푹 짜가지고. 알겠냐? 이해 갔냐? 지금 무슨 말인지? 잊어먹지 말라고. 야, 씨, 뭐 하나, 무기는 하나 갖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5번.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야. 이를 근거로 해서 알짜이온 반응식을 쓰래. 1번. 염화 아이온 수용액 플러스 철. 누구를 봐야 돼, 니네? 내가 이렇게 반응식이 딱 떠 있으면 누구 보라고 했어? 산화수 영인해 보라고. 누구야, 그게? 철 보라고, 철. 자, 철을 누구랑 비교할래? 아이언이랑 비교해. 철이 아이언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반응 안 해, 그럼 얘는. 알겠냐? 철을 먼저 보라고. 철하고 반응할 놈이 아이언 이온이야. 그럼 철은 아이언 이온한테 전자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주잖아. 두 번째 봐봐. 질산은 수용액과 마그네슘이 있어. 누구 보라고? 마그네슘 보라고. 산화수. 그럼 마그네슘은 누구랑 비교한다? 은이랑 비교하라고. 왼쪽에 있잖아. 반응한다고. 그러면 얘들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쓴다고. 보셔. 마그네슘이 은이온이랑 반응하는데 은은 플러스 1가란 말이야. 그럼 얘는 전자를 2개씩 주니까 2개 받아야죠. 그래서 얘가 되고 이렇게. 이게 알짜이온 반응식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 상태 표시까지 해주면 똘똘한 거죠. 수용액이라는 표시, 그 다음에 고체라는 표시, 여기까지 해주면. 이게 성립을 한다고. 주고받는 전자수와 똑같게 계수 맞춘 거야. 다음 세 번째. 염화구리하고 알루미늄 누가 기준이라고? 알루미늄. 걔가 구리보다 반응성 크잖아. 자, 알루미늄 써. 구리 이온 써. 음이온은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알루미늄은 삼가잖아. 얘가 수용액이 되면 구리가 속출이 되겠지. 그런데 얘들 2대 3이잖아. 전하가 구리가 2가고 알루미늄이 3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러면 전자를 서로 몇 개씩 주고받은 거죠? 6개씩 주고 6개 받은 거잖아요. 얘랑 개수가 왜 얘랑 같을까요? 수소는 비록 H2라는 이원자 분자지만 이런 분자가 되려면 전자를 2개 받아야 되기 때문에 2가하고 3가의 대칭 개수는 저렇게 2대 3이 돼야 된다. 다음 볼까? 자, 질산 칼슘 수용액과 은. 그럼 누구 비교하라고? 은. 은이 칼슘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지? 반응 못해요. 그죠? 그 다음, 염화철 수용액과 마그네슘. 염화철 수용액과 마그네슘. 그럼 마그네슘이 철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반응하죠. 철은 2가고요. 근데 얘들은요. 마그네슘도 2가인데 그래서 얘들은 1대1이에요. 마그네슘 하나가 이온화될 때 철은 하나가 속출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그네슘이 철보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니켈. 니켈을 기준으로
나트륨이 어디에 있나 봐. 왼쪽에 있지? 기잖아. 세 번째 있잖아. 왼쪽에서. 어휴, 엄청 높지? 반응 안 해. 알았냐? 반응성과 어떤 과정을. 됐죠?